창당 선언할 때 기자회견인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들, 뭐 친척들이 그 영상을 보고 여러 평가를 해주시는 게, 과거에는 제가 말을 좀 차분히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던 편입니다. 네. 근데 마음을 달리 먹고 저의 정신 구조, 감정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네. 물론 제 마음속에 울분이나 화가 차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 그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 것 같고요. 감정이 실리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도록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질문 중에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준연동형 비례대 이걸 언급하면서 조국 장관 같은 분이 이제 조국 씨라고 했는데 조국 씨 같은 분이 뒷문으로 배지를 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그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물어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아니 이게 하시죠, 뭐. 예. 제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했던 발언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아니죠. 보이는데. 네. 근데 제가 그 발언이 나올 건 잘 몰랐고 당연히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 나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와 별도로 손준성 검사의 그 고발 사주 사건,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리를 쭉 해놓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그날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던 거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따님 건입니다. 네. 그 따님 같은 경우는 대필 논문을 썼다는 케냐 사람이 내가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표절이란 것도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죠. 다 형사적 불기소 처분하고 다 불기소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끝났죠. 네네. 그날은 그 얘기나 따님 얘기라서 제가 하진 않았고 본인 얘기만 했는데요. 그 얘기를 저에 대한 공격을 하길래 저로서도 정치인으로서 그걸 제가 머릿속에 정리해둔 게 있어서 바로 그냥 역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핵심을 좀 잘
찔렀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고요. 예, 예.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정리했다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발을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체리 따봉으로. 네. 그 당대표를 잘라내는 것은 이제 거기는 분명히 물론 물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체리 따봉으로 적어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뒤로 당대표를 몇 번에 걸쳐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선출된 사람이건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건 이건 현행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입니다. 네. 공천 개입 말고도 공천 개입을 할 경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정부수석을 통해서 공천 개입한 걸로 실형 2년 받았습니다. 네. 당무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언론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요청받았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 건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근무자들이 해병대 사령관과 연락한 것은 확인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났었는데 결재가 그 해병대 사령관 결재까지 난 게 어떻게 대통령실을 가고 난 뒤에 다 뒤집혀지느냐. 네. 제가 청와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 사령관 결재까지 난 것들이 뒤집어질 정도인데 그것을 대통령 보고 없이 한다? 네. 그럼 안보실장이 한 것인지 네. 거기 있는 근무하는 대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확인된다면 이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이고 네.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 라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직권남용 수사의 기준에 따르면 네.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네. 뭐 말하기가 어려운데 몇 가지만 추리자면 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경우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났고 네. 그 기소 제출된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얻은 수익이 23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도 되지 않고 있고 서면 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처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끈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필적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의 검찰이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양평 고속도로죠. 네. 양평 고속도로가 그렇게 휘게 된 데 있어서 그런 공무원 조직이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을 경우 그것은 그 고속도로가 휘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건희 씨 처가인 거는 친정인 것은 분명하죠. 네. 그럼 그 결정을 양평군 차원에서만 했는지 네. 국토부는 왜 그렇게 빨리 결정을 했는지 청문회 없는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네. 여기서 대통령실은 어떤 관여를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올병 얘기는 뭐 다 할 필요 네, 없는 네. 것 같고요. 네. 최소 3가지가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이제 수사를 받았던 입장에서 보면 네. 디올백 문제,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걸 보면은 좀 굉장히 분노 지수가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까 네. 네. 전 선택적 수사 기소, 차별적 수사 기소 전형적인 것이고요. 현재 윤석열 검찰 또는 윤석열 정권의 기본 방침은 선별적, 차별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정의의 사유화죠.